자, 그 다음에 아이반 토니인데, 자,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런 이슈가 있는 토니를 데려옵니까? 안 데려옵니까? 아, 도박 끊지 않나? 쉽지 않지. 자,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입니다. 17시 조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 히든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종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스타일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입니다. 자, 김한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11시? 네, 11시. 네, 11시. 조기성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하. 같은 출입으로. 아, 야, 근데 좀 늦게 온다. 역시 좀 머니까. 화요일잖아요, 오늘. 그치. 원래 국대 월요일 대부분 소집인데. 아, 원래 그런가? 네. 아, 어제 그래서 막 그 들어가는 거 맞아. 네. 영상 그 스포츠니어스도 있고 그렇지만 김태환 그 복장에 와, 아니 그게 뭐야? 나 봤어. 그 요번 아마 유행일 거야. 아, 그게 크게 입는 게 오버숄더가 유행인 걸로 나는 알아요. 근데 이제 오버숄더 중에서도 파워 오버숄더더라고. 오. 바지도 장난 아니다. 나도 근데 김태환 아무리- 선수가 약간 그런 걸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던데. 오버숄더라고 하더라도 김태환 선수 보고 뭐라는 게 아니고 나는 오버숄더 못 입을 것 같아 그거. 근데 원래 대표팀 분위기가 그런 좀 특이한 옷 입고 들어오면 안에서 엄청 갈구고 하거든요. 김태환은 갈굴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럼 그건 없나? 태환이 형, 막 이런 건 못 하나? 아, 절대 안 해요. 안 되나? 제가 알기로는 거의 동갑 아닌 이상은 못 하는 걸로 알고 김태환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니? 행님 옷이 까리하십니다. 이러면서 행님 오늘 새끈하십니다. 그럼 약간 이러면서. 느낌이 뭐 변한거리냐 이런 거. 아닙니다 형님. 진짜 멋있어서 그렇습니다 형님. 이러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선수 누군가요? 서령우 같은 캐릭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이제 동료기도 하고 그러니까 서령우 약간 자주 이제 가서. 귀엽게 말하는 스타일이라서 네. 거의 없다니까 못한다니까. 그래. 아, 못해 또 그런 김태환 분이. 선수 캐릭터가 뭐 나이나 이래저래 봤을 소속팀에서는 때 할 선수가 있을 것 같은데 소속팀에 울산에서는 이청용? 아니요 이명재. 형님 까리하십니다. 현진 느낌이. 자, 어쨌든 이 튀르키예를 댕겨왔습니다. 한 네. 열흘 댕겨왔는데 우리가 뭐 다른 얘기는 주책남들에서 다룬다 치고 네. 축구적으로 봤을 때 뭔가 이 경험을 했다거나 그런 거 있을까요? 제가 밤에 이제 TV를 사실 해외 가서 유럽 여행 해보시면 알겠지만 TV 잘 안 키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나오는 채널도 별로 없고. 알아들을 수도 없고. 네. 어. 근데 키는데 뭐 이렇게 스포츠 뭐 채널들이 있더라고요. 보는데 이제 축구 하는 날이었어요. 중계권이 없나 봐 그 채널이. 임중계. 스튜디오 멋있어. 근데 갈라타사라이 대 맨유 경기야. 근데 딱 2분할 해가지고 2분할 뭐 전문가, 진행자, 오른쪽 선발 명단, 위에 스코어, 우리 입중계인데? 그리고 실시간 스코어 쫙 그 돌아다니고. 지나가고 해서 이걸 입중계를 하더라고 TV에서. 진짜? 와, 나 진짜 약간 깜짝 놀랐어. 그거를 근데 그런 거 없어. 그 룰 없어. 그냥 와서래서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그냥 뭐 별말을 안 해. 별말 안 해. 말 안 해도 상관없어. 와, 우린 말 안 하면 욕먹는데. 그리고 진행자는 막 이제 갈라타사라이 좀 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막 갈라타사라이 얘기할 때 흥분하고 막 골 먹으면 막 아쉬워하고 하더라고. 근데 결국 그 경기 갈라타사라이가 이겼잖아요. 이겼지. 막 좋아하고 왔다리 갔다리 근데, 하다가. 그래서 약간 튀르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방송인 것 같긴 한데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리그 경기가 끝났어요. 갈라타사라이였나? 페네르바체 경기였나 했는데 핸드볼 장면이 나왔어. 그거 가지고 4명이서 4분할이 돼. 전문가가 4명이서 핸들볼이냐 아니냐를 한 20분 토론을 해. 와, 분할을 많이 하는구나, 알아듣지 거기는. 못하잖아. 근데 계속 핸드볼 장면이 나오는데 핸드볼 하는 장면을 반복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그 반복 한 3번 이상 하면 PD가 야 그만해 하잖아요. 제가 본 것만 30번 반복했어요. 그 장면. 이상, 30번 이상. 계속 보여줘. 그게 방송사고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사실 방송사고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왜냐면, 그거 화면 그만 보여줬는데, 이거를 느리게 했다, 2배속 했다가, 더 느리게 했다가, 보고 얘기했다, 막 싸워, 나중에는 막. 엄청 디테일하게 보나 보네. 엄청 디테일. 그건 이제 리그 경기니까 뭔가 편을 들진 않았겠지. 어떤, 뭐, 이렇게 응원하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서, 이게 저렇게, 예. 디테일하게 본다기보다 다른 게 할 게 없어서 그런 게. 그런가? 이게 K리그 경기 끝나고 30분 동안, 우리 뭐 주심의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종윤이, 주원영, 나, 뭐 덕현이 4분을 내가지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게 전환근이에요? 뭐 이런 걸 얘기한다거나. 계속 하는 거여서 야 이거는 되게 내가 이 나라의 패널이었으면 되게 일이 많았겠다. 경기 전에도 얘기하고 경기 그렇지. 후에도 그걸 1시간 내내 하더라고. 근데 이게 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30분은 과하긴 하지만 축구 채널, 그러니까 축구의 인기가 좀 높아지려면 그냥 다른 나라들은 그래요.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런 방송에 나오겠지만 그치. 저는 제가 바람이 있다면 항상 뭐 몇 번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방송을 먼저 만들자. 그러니까 그
달기 나오고 달걀에 넣는 게 아니라 먼저 일단 달걀 까고 그리고 먼저 그런 방송을 조금만 프라임 시간대에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얘기하고 심판 판정에 대해서도 서로 패널들끼리 얘기하면서 이거 맞냐 안 맞냐 하면서 계속 이슈를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관심이 생기고 궁금해하지 않을까라는 제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요. 그리고 경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이스타TV 입중계처럼 패널들 좀 얼굴 나오고 현장 라이브를 연결해요. 그래서 퇴근하는 거 있잖아요. 붙잡고 미디어 그 믹스존에서 쫙 들어가는데 막 선수 막 안 한다고 지나고 하더라고 막 오늘은 안 해 뭐 이런 식인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별 화면 아니잖아. 그걸 계속 흘려. 잡아주고 계속 흘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의미 없는 장면이라 생각해서 안 할 거 방송사고지, 그렇게 방송사고 되면. 같은데 거기서 그리고 관중들 막 우르르 상암으로 타시면 계단 쫙 내려오잖아요. 그거 계속 잡아줘. 관중 퇴근하는 거. 근데 주원 형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송이 먼저 생겨서 좀 이슈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만들려면 누군가의 용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결국에는 손해를 보면서도 돈을 넣을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거 아니야. 그렇게 돼서 그 이슈가 된다 그러면 좋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딱 중계 5분 전에 들어갔다가 그치. 5분 끝나면 인터뷰하고 자 중간에서 마치겠습니다 하면 이제 그 경기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고 다시 보기 뜰 때까지 기다려야지. 기다려야 되고 다시 보기는 대부분 사람들이 안 보고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 여운을 앞뒤로 한두 시간 계속 가져가는 것 같아서 약간 부럽기도 하고 신기하다. 저게 용납이 되다니. 이게 지금 그 쿠플픽이 그래도 경기에 따라서 앞에를 좀 길게 빼고 네. 있잖아요. 난 그건 좋은데 후는 좀 못하고 있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지금 어떤 분께서는 각 팀의 레전드들이 나와서 선수들 감독 이야기, 전술 이야기 하는 거면 재밌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는 단가가 안 맞는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아직까지 분위기가 현장 바깥에 있는 사람이 현장 내에 있는 사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다? 그 사람이 이제 축구계에서 잘못하면 추출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감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축구 선수 출신들 레전드들이 얘기하면 이미 전화를 받죠. 그렇죠? 네. 바로 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딱 저희예요. 네, 비판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그치. 우리가 얘기해도 네, 연락 올 판인데. 아니, 전화 와요. 네, 전화 와요. 실제로 전화 와요. 네. 그 중계나 이럴 때 조금 세게 얘기하면 바로 거쳐서 연락 옵니다. 네. 왜 이런 얘기 하냐? 네.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제가 이거는 시즌 끝나고 아,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뭐 그런 그거. 제가 아하. 공유에 들었잖아요. 아하.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튀르키예는 그러면 축구 관련된 컨텐츠는 굉장히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자, 오프닝 토크 튀르키예 얘기 잠깐 했고요. 그 다음에 요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안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크게 봤을 때 대표팀 레벨에서 해야 되는 메이저 대회가 2개 남았죠. 내년 초 아시안컵, 그 다음에 내년 중순에 파리올림픽. A 대표팀은 아시안컵을 또 중요하게 치러야 되는 대회고, 파리올림픽은 이제 올림픽대로 또 진행이 될 텐데, 이 아시안컵은 카타르에서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아시안컵을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뭐 월드컵 같이 큰 규모의 대회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대륙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표팀이 잘해줘야 되는 거랑 별개로 우리도 뭐 컨텐츠적으로는 어떤 걸 할지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카타르란 말이야. 지금 카타르에서 진짜 대회를 많이 해. 아니 지금 다 하고 있어요 모든 대회를. 아챔도 심지어 카타르에 모여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연도에 어느 예. 연도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울산 우승할 때인가 하여튼 그래서 했고 다음에 23세도 카타르고 그 전에도 카타르였고 뭐 맨날 카타르야. 그래서 카타르에 지금 우리 4명 중에 그 카타르 월드컵을 경험한 거는 명섭이도 그때 같이 갔었고 조은이 형 저 갔었는데 이 카타르에서 대회를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그건 있는 것 같아요. 크기가 크지 않으니까 경기를 좀 이거저거 보기에는 좋은 것 같아. 근데 예를 들어 미국 대륙에서 한다. 그러면 한쪽에 자리 잡으면 반대쪽 거는 보기가 어렵잖아.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한 장점은 좀 있지 않나? 아시안컵에 형 갈 생각이 있나요? 아니요 뭐 일로 안 가면 안 가죠. 근데 2일 제한이 들어온다 그러면 가죠. 이번에는 그럼 가고. 가죠. 예, 그럼 당연히 가고. 근데 아시안컵이 TVN에서 하긴 해요. 이번까지. 맞아요. 예, CJ에서 하죠. 하는데 뭐 제가 어떤 역할을 부여받을지는 모르는 거니까. 근데 좀 저는 두바이에서 아시안컵을 해봤잖아요. 제가 4년 전에. 그치. 같이 우리 히든 투어 두바이랑 갔었잖아. 카타르는 제가 카타르 안 가봤지만 예. 조금 다르죠. 도심에 있었던 우리 네. 숙소에 있는 자리에서는 비슷한 느낌이었어. 근데 다만 두바이가 더 화려하다. 카타르가 그거보단 덜 화려하다. 그리고 조금 더 두바이가 관광지 느낌이어서 카타르가 조금 더 할 게 없다는 느낌? 그 정도였었죠. 그러니까. 근데 또 이 직관 가시는 분들은 이 할 거에 되게 그 중요하단 말이에요. 가서 뭘 해야 되는데 두바이는 제가 볼 때 할 게 꽤 있어요. 네. 뭐 아부다비라는 도시도 있고 두바이도 있는데 거긴 진짜 도화 하나에서 박혀서 해야 되는데
막상 가서 별로 한 거 없죠. 카타르에서 할 거 없어요. 두바이하고 카타르에서의 분위기는 완전 다르고 제가 봤을 때는 선수들도 좀 지겨워하겠지만 어떤 단일 대회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카타르는 저는 최적의 장소라고 봅니다. 가까우니까. 모였으니까. 네, 그 훈련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것도 나쁘지 않고. 그때 그래서 왜 걔 있잖아. 그 인판티노. 헬기 타고 이 경기에서 저 경기 가고 저 경기에서 저 경기 가고 막 다 나오고 그랬었잖아. 그거는 좋지. 그런 점만. 근데 보는 사람 팬들 입장에서는 즐길 거리가 별로 없으니까 저는 또 분명히 월드컵 가신 분들은 아시안컵 갈 확률이 높잖아요. 근데 또 카타르면 나는 안 갈 것 같아, 솔직히. 아무리 뭐 우승 확률이 올라간다고 해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뭐 술이나 이런 거 즐기기에도 쉽지 않고. 술은 이제 호텔 숙소에서만 네. 마실 수 있었고 또 가격도 비싸고. 그래 가격은 싸지 않았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카타르가 좀 지루하다. 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때 가서 아쉬웠던 게 있다면 그 맛있는 고깃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서 양고기가 유명해서 양고기를 먹었는데 비둘기를 좀 먹어보고 싶었는데 비둘기는 이집트에서 좀 많이 있지. 먹거든요. 그래서 근데 피전이 있었는데 그걸 좀 못 먹은 거. 그 다른 고기들 거기 이제 내가 나중에 보니까 낙타랑 말고기 파는 데도 있더라고. 있어요, 예. 그거를 좀 더 먹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아쉽다. 비둘기, 낙타, 말고기 생각만 해도 너무 비리다. 어우. 느낌이. 주원이랑 말고기 먹어봤는데. 제주도 가서. 제주도에서. 근데 별로였어. 어. 그 집이 별로였는지 진짜 별로인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나 그냥 맛은 그냥 그랬거든. 근데 그 말이 주는 약간 이상한 약간 그 느낌이 있어. 나는 말 잘 맞더라고. 아, 그래? 난 말고기 좋아해. 낙타고기 먹어보고 싶어. 와. 그거는 이제 제가 카자흐스탄 경유해서 왔거든요. 근데 잠깐 나갔다 왔어요. 이제 거기가 이제 말고기를 먹고 낙타 우유 같은 걸 먹죠. 근데 먹지는 않았어요, 저희. 피곤해서 그냥 쉬다가 왔는데 뭐 그런 나라 가면 되게 쉽게 먹을 수 있긴 해요. 만약에 월드컵을 가셨던 분들이 또 아시안컵에 카타르를 직관 간다라는 거는 좀 아마 많이 좀 수가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사실 중동 정세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거를 제하고 나면 지금 사우디나 중동 국가들이 축구에 투자하고 바라보는 눈을 생각을 했을 때 국제 대회들이 이게 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봤을 때 조금 더 펼쳐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있을 것 같고 앞으로도 할 것 같고 결국 열릴 수 있는 나라는 정해져 있거든요, 아시아에서. 그렇잖아. 우리 일본, 중국 이쪽이고 중국은 또 뭐 그때 이후로 이제 코로나 이후로 약간 애매해졌고 거리도 동선도 아마 AFC 입장에서는 동선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그리고 없어. 싱가포르도 경제력은 있는데 경기장이 없을 그렇지. 거고 거기는 단독 개최가 불가능하고 베트남은 경기장 시설이 너무 안 좋고 두바이 가능하고 중동에서는 두바이, 카타르 하려면 사우디 될려나? 사우디 되지. 되겠지? 무조건 되지. 근데 거긴 이제 지네들이 오픈을 해야지. 열어서 관광이라든지 이런 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고 좀 폐쇄적인 문화를 없애야 어느 정도 가능하고 날씨 변수도 항상 그렇지. 있고. 일단 지금은 그 이스라엘 그 하마스 요 관련된 이슈가 마무리가 일단은 돼야 되는데 아우 보기가 쉽지 않아요. 너무 막 짱 찾았다. 호주다, 호주. 호주도 가능하게. 아, 제일 호주 더워. 좀 더운가? 덥긴 하지. 덥고 알잖아, 호주. 거기는 비둘기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는 메뚜기가 비둘기만 하니까. 중계 아침 하면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날아다니는 게 새야? 아니야. 그 비둘기 뭐 방학개비인지 메뚜기인지 걔네들이 막 왔다 갔다. 걔네들은 스케일이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네. 뭐 근데 뭐 우리나라 제외하면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일본에서 하는 게 가장 편하긴 하죠. 뭐 옆에 있고 그러니까. 보러 가기엔 인프라도 잘 돼 있고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호주 괜찮고 뉴질랜드 아시아 아니잖아. 뉴질랜드는 그 오세아니. OFC죠. 그거는 인도는 불가능한가? AFC죠. 되죠. AFC잖아. 근데 막 다 매달려서 볼 것 같은데 막 저기 경기장 철저하게 올라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능한 나라가 어디냐? 인도 내가 봤을 때 인도도 불가능하진 않잖아. 다음 경기장 가는데 우리 그 기차 타고. 기차 꼭대기에서 타야 되는 거 아니야? 꼭대기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도에서 한다면 저는 중계진에 무조건 그 덱스랑 기한이 합류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그렇습니다. 여튼 이 카타르와 관련돼서는 당분간은 대회들이 좀 계속해서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이고 단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떤 이런 그 국제적인 이슈가 좀 마무리가 돼야죠. 많이 연결돼 있어요? 지금 거기도? 아니 어쨌든 뭐 카타르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기보다는 중동 국가들은 다 좀 거기 있잖아. 네. 그리고 정세가 이렇게 어지러우면 사실 쉽지 않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생각보다 오래 간다 그러면 아시안컵도 조금 이슈가 생기지 않을까? 그럴 수 있지. 이게 너무 오래된다 그러면. 왜냐하면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이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예상하지 않았었던 것처럼 뭐 그게 당장 대회가 옮겨지고 이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프닝 토크는 이제 김환의 튀르키예 기행 축구 관련된 얘기. 축구 방송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네. 특히나 TV에서 입중계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아시안컵이 카타르에서 펼쳐지는데 지금 이 정세와 별개로 중동 국가들이 축구에 대한 관심은 좀 이어지고 있을 것이고 이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메이저 대회가 펼쳐진다면 아무래도 일본, 뭐 중국은 모르겠고 그다음에 역시 중동이나 뭐 그 정도?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인도 얘기해봤지만 뭐 쉽진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프닝 토크 마무리하고요. 뒤에 핫이슈 히든 라이브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 얘기입니다. 자, 시메오네 관련돼서는 형은 어떤 그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시메오네요? 시메오네. 사실 중간에 대한민국 팬들에게는 꽤 비판을 받았던 적이 있었죠. 뭐죠? 지겨운 축구, 못 이기는 축구.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당시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연봉. 근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틀레티코 마드리드 팀을 봤을 때 시메오네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시메오네의 공은 크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전에 시메오네 감독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이끌고 어쨌든 그 라리가에서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에 대항을 해서 그치. 우승을 했던 장면들 아니면 어쨌든 그 팀들이 힘들게 만들었던 장면들 네. 챔스 우승은 못했지만 챔스까지 가고 또 그 전에 뭐 팔카오와 함께 유로파리그에서 좋은 그렇지. 모습을 보여줬던 시메오네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모습은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인생이 세죠? 네. 이게 만약에 챔스 한 번이라도 먹었으면 그 중간에 약간 비판이 뭐 현지보다 대한민국 팬들한테 좀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훨씬 더 좀 누그러졌을 텐데 환희 형은? 저는 지금 이제 순위 보잖아요. 이제 예. 시즌 중도 부임한 11, 12 시즌은 5위로 마감을 했고 제가 알기로 그때 한 10위권 밖에서 시작해서 맞아. 5위로 올라온 것 같고 그 이후를 보면 4위 2번 한 거 빼면 다 3위, 2인으로 갔죠. 2위, 1위 중에 하나고 이 레알과 바르샤 사이에서 이 최근 10년 동안 2번 우승했다? 이거는 다른 감독은 난 절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스쿼드가 나쁜 건 아니지만 레알과 바르샤에 비해서 좋냐 말하면 그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이 감독은 이렇게 높은 연봉을 받아도 난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한 감독이 이렇게 한 팀에서 오래 한다는 게 쉽지 않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특히나 요즘 세상에. 네. 다 자기 동기부여도 있을 수 있고 예. 자기 어떤 분명히 중간중간에 관심도 있었을 거예요. 오퍼도 있었을 다른 거고. 팀들의. 다른 팀 관심도 다 뿌리쳐야 되고 한 번 살면서 막 바꾸고 싶은 욕망이 생길 수 있잖아요. 환경을. 그리고 어떤 시메온의 약간 이런 꾸준함? 이거 진짜 이거 인내거든요. 그렇지. 얼마나 중간에 도망치고 싶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뭐 영입을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됐을 때, 성적이 좀 안 좋았을 때, 나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판 받았을 때, 이럴 때 기분이 안 좋았을 텐데, 그걸 계속 이긴다는 것도 엄청난데,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 코리안 시메온의 남길 감독이 코리안 시메오네? 잠깐 잘했을 때, 그래요? 잘했을 때 그런 별명을 누가 지었었어요? 내가 지었나? 누가 지었지? 네가 죽고 방금 지은 거 아니에요? 있긴 했을 건데. 들어보는데? 나 처음 들었는데? 코리안 씨는 솔직히 말해서 그 남기일 감독에게는 극찬 아닙니까? 잠깐 있었어. 한 3위 할 때 있지 않았어? 제주에? 아닌가? 다른 선수. 혹시 남기일 감독이 막 이런 세리머니 하고 그랬었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에요. 코리안 시메오네라고 들렸었을 때는 제주 때가 아니고 광주 때? 광주 광주 때였을 때인가? 거야. 아마. 여튼 김남일이었나? 김남일 감독, 남기일 감독은 원래 별 생각이 없다가 형이 한번 헷갈리고 난 다음에 나도 같이 섞였어. 나도 헷갈려. 씨. 한번 그런 적 있었어. 어쨌든 그 전술적인 기조는 약간 수비에 맞춰져 있는 거 예. 비슷하잖아요. 아하. 그리고 약간 강성 느낌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번에 이제 이 감독이 이제 그 킹준계 간만대의 큰 표본이죠. 원전의 표본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 있더라고요. 그 아무래도 대한민국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좋아하는 분들은 시메오네 이후가 많습니다. 그죠? 시메오네 이전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쭉 팔로우했던 분들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시메오네 감독은 사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입장에서는 영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현지 팬들은 그 이전을 봤잖아. 그러니까 시메오네 이후에 대해서도 진짜 그 좀 어려움이 있고 지겨운 축구, 성적이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전을 생각해보자라는 개념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데 시메오네 이후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으로 보자면 이것만 보니까 그럼 이제 지겹거나 조금 성적이 지지부진했을 때 좀 더 강도 높은 비판도 가능한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컸던 건 역시 중요한 건 그거예요. 연봉이 높다는 거. 근데 이번 지금 재계약 거의 뭐 확정적인 상황인데 연봉을 좀 대폭 삭감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연봉이 높긴 하더라고요. 주급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9.3억
9억 3천. 네. 한 10억 보자. 10억. 주급이 10억이면 와. 한 달이면 40억인데 세금 반 뗀다 그러면 20억 남거든요. 네. 그러면 연에 이제 240억을 네. 250억 정도를 버는 거죠, 사실. 이게 뭐 받을 수 있는 거의 최대치를 찍고 이제 구단에 또 그런 기조 같은 게 있으니까 더 줄 수는 없을 거고 여기서. 그리고 시메오네도 이걸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래서 250억의 아버지다. 그 나폴리의 250억의 아버지. 시메오네 있지 않습니까? 아, 네. 예. 나올 때마다 골 넣고 손도가 꽤 괜찮았어요. 그럼 보통 그 정도 실력이면은 이제 밀리면은 어내피 뜨거든요. 예, 표정이 좋더라고. 해피하죠. 아, 표정이 좋아요. 해피하지. 예, 무난하지 않게 살았던 것 같아. 시메오네가 아들이 좀 많죠? 3명? 3명인가 있어요. 3명이 네. 되면. 그리고 사실 뭐 이 정도면 그 아버지가 워낙에 좀 대단했던 선수긴 하지만 아들들 중에서는 나쁘지 않게 하고 있어. 아, 그럼. 아들 중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데 꽤 잘했던 선수가 슈마이켈. 카스퍼가 나쁘지 않았고. 그것도 정말 운대가 너무 좋은 레스터랑 집안이라고 맞았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지단 아들도 이 정도 아니고 말디니 아들도 이 정도 아니고 또 누구 있지? 차두리. 차두리도 선수로 놓고 봤을 때는 차범 대비는 좀 아쉽고. 아쉽고. 그렇잖아. 다 생각보다 쉽지 않아. 쉽지 않아. 튀랑도 아직까지 아버지에 튀랑, 비하면 릴리앙 튀랑이 얼마나 대단한 선수였습니까? 따라가기 힘들지. 그만큼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또 아들 시메온에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클라이베르트도 저스틴은 그냥 그래. 패트릭에 비하면 패트릭도 뭐 쭉 오래 잘했던 건 아니지만 아들 시메오네 잘해요. 괜찮아요. 네, 나폴리에서 괜찮아요. 다른 팀 좀 맞는 팀 가면은 주전으로 활약하면서 꽤 많은 골을 넣을 수도 있는 실력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을용 이태석 요즘 또 워낙 좋으니까. 이윤용 감독 아들 둘은 다 프로잖아. 그렇지. 근데 이윤용 감독은 진짜 어떻게 운이 그렇게 튀었는지. 진짜 축구로 따지면 운이 진짜 튀긴 감독이야. 전 세계 진짜 나라를 구했나 봐. 왜냐하면 이윤용 감독이 2002년 월드컵 대표 전까지만 해도 그치. 그렇게 독특하게 튀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엄청 주목받는 스타일의 선수는 아니었잖아. 네, 근데 2002년 때 월드컵 때 됐죠. 중요한 그리고 역할 했고. 쭉 좋은 선수로 활약을 하고 유럽도 갔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 딱 2명 낳는데 아들 둘이 프로 선수다. 그렇지. 축구 쪽에서는 이런 집안 없습니다. 네, 굉장히 부러운 집안이에요. 이을용 약간 특이했어. 지금 생각하면. 지금 이을용 같이 공차는 선수 너무 많은데 그때는 당시에. 뭐지 이을용? 약간 힘 없어 보이긴 하는데 또 이런 강단은 있고. 그리고 왼발 쓰고. 저 다른 촬영 때문에 이을용 감독을 꽤 오랫동안 봤었는데 엄청 점잖고 호인이던데. 별로 그렇게 말 많이 하는 타입이 아니야. 말수도 적은데 약간 느낌이 안정환 감독님은 옆에서 이제 막 좀 재미 방송. 하는데 옆에서 그냥 허허허허 이거야. 그래서 되게 좀 호인이구나. 근데 이을용의 정확한 포지션은 뭐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왼쪽 윙백인 거예요? 수비형 미드필더인 거예요? 미드필더.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여러 가지로 이제 복합적으로 멀티플레이어적인 어떤 성향을 갖고 있지만 하나를 딱 찝자면 집자면 무조건 풀백이죠. 사이드백으로 가야 된다? 그 와꾸가 풀백 와꾸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글로 가는 게 분류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냐라고 봤을 때 그때는 이제 와꾸로 판단하면 돼. 헷갈린다라 그러면 와꾸로 보자. 풀백형. 풀백형 와꾸다. 네. 아니 되게 특이한 선수긴 해. 포지션도 그렇고. 그래. 다양한 이 포지션을 소화하기도 했었고. 여튼 이 시메오네 감독 얘기로 다시 돌아오면 굉장한 주급을 수령을 하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비판의 소지가 있었죠. 이전에 이제 찬우 형 이야기를 좀 빌리자면 콘테를 욕하는 것도 딴 게 아니다. 그 정도 연봉 받으면 밥값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치. 근데 시메오네 감독도 압도적으로 높은 연봉을 또 수령하고 보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비판도 따라갔었는데 이번에 재계약을 통해서는 좀 삭감을 하는 것 같고요. 이거 아마 팀의 사정이랑 여러 가지 얘기를 했을 때 아구가 맞은 거겠지. 지금 한 팀 맡는 기간 퍼거슨이나 벵거 같은 감독들이 모두 다 이제 현장을 떠난 다음에는 슈트라이도 진짜 오래 했잖아. 근데 이게 슈트라이는 밑에 유스랑 2군 그런 거 있어가지고 27년, 28년 정도 프라이브로크 있었죠. 예. 근데 실제 감독을 한 거는 11년밖에 안 됐고 슈트라이보다 1개월 빠릅니다. 시메오네가. 그리고 그 다음에 클롭. 그러니까 뭐 빅리그에서 봤을 때는. 클롭이 이제 15, 16 시즌 중도에 로저스가 나가고 부임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쭉 이어져 오고 있고 16, 17 때 펩이 맨시티로 왔으니까 펩도 생각보다 맨시티에서 오래 있었어요. 이 정도 제외하면 펩이나 뭐 클롭이나 뭐 슈트라이보다도 훨씬 더 시메오네가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업적이 위대하죠. 업적이 위대해요. 저는 오히려 챔스 우승을 했으면 다른 팀으로 갔을 수도 있지 않을까.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봅니다. 막 강하게 오퍼가 와가지고 말도 안 돼. 중도에 챔스 우승했으면 난 딴 데 갔을 거라고 봐. 근데 우승을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할 일이 계속 남아있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렇게 10년 이상 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시메오네 감독이 이제 이번에 베컴 넷플릭스에서 다큐가 나왔는데 시민이랑 형 재밌게 보던데? 네, 다 봤어요. 그리고 둘은 또 이 악연이 있죠. 악연 아닌 악연이지. 98 월드컵 때 이제 시메오네와 베컴이 충돌하면서 그치. 베컴이 퇴장당했고 네. 그러면서 이제 베컴이 거의 뭐 그냥 가루가 됐잖아. 나락으로 갔거든요. 네, 퍼거슨이 이거 또 실드 쳐주고 그랬지만. 네, 그랬는데 이제 시메오네가 이제 추후에 인터뷰, 그러니까 베컴 다큐에서 인터뷰, 그걸 위해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뭐 이랬었다 저랬었다라고 했는데 그 파울 그 퇴장이었냐? 그러니까 시메오네가 아니지 그거 그거 파울 그 퇴장감 아니다. 이렇게. 그것도 멋있다. 그런데 나와가지고 그냥 별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자기가 좀 세게 넘어졌다. 퇴장감은 절대 아니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사건 하나 베컴이 한 1, 2년 고생했죠. 와, 개고생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럴 만한 상황이기도 했고. 어쨌든, 자, 시메오네 성적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목이 뭐냐고요? 베컴이요. 베컴. 제목 베컴. 대충 그 주연이 누군지 알고 있으면 그거 검색해도 나오니까. 그치. 네. 저 어릴 때 선수로 따지면 가장 좋아하는 주계. 제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 옷을 입었던 선수들을 그때 당시로 따지면 비교적 선호하지 않았었는데 베컴은 유니폼이 많았어요, 저. 베컴 그러니까 진짜 좋아했어요. 베컴 보니까 얘랑 많이 맞더라고. 그냥 그게 끌리는 게 있었나 봐. 많이 맞다고? 네, 그냥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베컴 집에서 뭐 미국인지 아마 미국이겠지. 막 인터뷰를 해요. 걔도 막 이렇게 물티슈로 청소해 베컴도? 그렇게 딱 에? 그런 게 있어? 진짜 그냥 나 안 봤어 몰라. 이게 찍는데 이거 저기서 요리하냐고. 그럼요. 어제도 요리했다고. 사용한 티가 안 나는데요? 자기가 맨날 청소한대. 그리고 나서 옷장, 자기 옷 어렸을 때부터 이거 보여주잖아? 야, 그 옷장의 옷걸이 센치가 다 동일해. 그런데 옷걸이가 하나 삐뚤어졌다?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누가 만진 거라고. 딱 이러면서, 진짜, 와, 철두철미. 진짜. 인터뷰하면서도 의자 좀 삐뚤어진 거 다시 이렇게 다시 세워놓고 각 잡고 다시 인터뷰하고. 내 방에 누구 들어왔는지 바로 알거든. 누가 들어왔었다. 그러니까 내가 놓는 그 옷걸이도 일단 기본적으로 다 통일을 해야 돼. 다른 옷걸이는 없어. 그 옷걸이도 내가 놓는 방식이 있어요. 그 간격이랑. 근데 그게 조금 어긋나면,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는 게, 누가 내 방에 왔었구나.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책상에 그 머그컵에다 내가 펜을 꽂아놔? 그럼 내가 꽂아놓는 개수랑 방향이 있어. 근데 그게 하나 뒤틀려 있다. 그러면 엄마가 들어와서 청소하고 갔구나. 알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지. 이런 축구 선수들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해외는 거의 1인 1실을 쓰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지훈련 가거나 원정 가면 2인 1실 일부러 붙여놓잖아요. 막 이상한 짓 안 하게. 근데 이제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 어떤 두 선수가 이제 형 동생이야. 막 엄청 불편한 사이도 아니야. 뭐 어렵지도 않아. 근데 한 명이 형이 엄청 예민해. 부스럭 소리 나면 왜? 약간 이런 정도야. 걔가 전지훈련 가서 방을 쓰다가 너무 불편해서 근데 또 바꿔달라고 하면 형한테 미안하잖아. 약간 좀 삐질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제 침대가 2개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안쪽 침대였는데 그 안쪽에 또 벽 사이 있잖아. 예? 거기에 들어가서 누워서 잤대요. 너 왜 거기서 자? 그러니까 아니에요 형. 전 여기가 편해요. 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어린이들은 좁은 공간. 저 어렸을 때부터 좁은 공간 자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기가 그 내려가면 소리가 안 들리거든.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이불 딱 감싸가지고 거기서 잤대. 한 3, 4일 정도. 원정인가 보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닌데 이런 어떤 깍쟁이들 축구 선수들이랑 같이 생활하면 좀 눈치 보일걸요? 그럴 수 있어. 맞아. 나도 종윤이처럼 눈치 많이 봤어요. 지금은 이제 안 보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뭐 이러면서 더러우면 지가 치우겠지 이러면서 안 하는데. 왜냐면 내가 하거든. 근데 그게 이제 눈치 보일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베컴 얘기하다가 보니까 베컴하고 통하는 게 있다. 내가 그래서 말했잖아. 너 베컴 다큐 보면 너 베컴 더 좋아할 거라. 더 마음에 드는데? 안 그래도 난 좋아하는 선수였는데 베컴 100주년 긴팔 입고 많이 댕겼어. 진짜 한도 끝도 진짜 깜짝 놀랐어. 나 베컴 보면서 베컴을 알려고 베컴을 봤는데 베컴을 계속 볼 때마다 종윤이가 생각나가지고 집중을 못하겠어. 그거 보면서 4부작인데 4부작 내내 씨발 종윤인데 종윤이 이래가지고 제대로 보질 못했어요 제가. 네. 근데 거기서 좀 그 쿨하게 시메오네가 그 파울 아니다. 파울 아니다. 퇴장감 아니야. 퇴장감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시메오네가 리그에서 2번 우승했습니다. 13-14 시즌에 우승했고 20-21 시즌에 우승했고요. 그다음에 코파델레이 우승 1번, 유로파리그 우승 2번, 챔피언스리그 준우승 2번. 그러니까 만약에 이 중에 챔스만 우승 1번으로 바뀌었으면 이미 대단한 감독이지만 이 커리어가 여기서 진짜 완전히 꽃을 딱
피우는 건데 이 부분은 본인도 아쉽긴 할 거예요. 아, 근데 이 커리어도 미친 누가 커리어지. 이 커리어를 가지고 있겠어요. 아, 내가 이거 하나는 기억이 안 난다. 하나는 진짜 마지막에 헤딩골 얻어맞으면서 연장 가고 그래서 진 거 아니야? 그게 14 아니야? 그 13, 라데시마 14 했을 때 같아. 안첼로티가 레알 마드리드 우승했을 때 13, 14 같아. 그때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15, 16은 너 레알 아니었나? 그랬지. 둘 다 레알. 그랬죠. 하여튼 뭐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도 굉장히 좀 아쉬울 거고 그 라모스가 헤더였었던가 맞아. 기억이 나는데 자 순위는 아까 환희 형이 잠깐 짚어줬지만 중도 보이만 시즌부터 5위 3-1-3-3-3-2-2-4-1-4-3 사실 대단한 아, 대단한 거야. 이게 이거. 특히나 양강이 있는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가 있는 상황에 이 정도를 했다? 뭐 엄청난 거죠. 그리고 공부라고 해. 보세요.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감독을 하면서 봤는데 첫 시즌이 5위고 그 다음부터는 4위 밑으로 소위 말해서 챔스 티켓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다는 그치. 거 아니야. 이거 우리 지금 다른 팀 보세요. 잘 나가다가도 어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유로파 가든가 그래. 10위권 밖으로 밀려나든가 이런 시즌이 있어. 그치. 그걸 못 버티고 경질당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어. 아무리 강팀이라도. 그래. 근데 이 정도로 꾸준한 거는 대단한 거야. 그리고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레바민에 끼지도 못하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인데 바르셀로나 그다음에 레알 마드리드가 있는 리그에서 이런다? 레바민이라는 세 팀 중에 두 팀이 라리가란 말이야.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이러면 대단한 대단하죠. 거지. 그래서 예전에 사실 벵거 감독을 평가할 때도 그 상황에 어쨌든 마지막에야 챔스에서 밀려나갔지만 챔스 티켓은 한 번도 못 딴 적이 없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는 것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시메오네 감독한테 아쉬운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 생각인데 시메오네 감독이 이 이른바 점유율 축구 티키타카로 뭐 대변되는 바르셀로나의 축구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두 줄 수비의 사사이와 대단한 역습 혹은 셋피스에서 공격 작업을 높인 다음에 본인들의 어떤 파괴법을 만들어낸 거 아니야. 그 이후에 지금은 좀 덜 그런 편입니다만 한 2010, 한 4, 5년서부터 한 몇 년 동안 라리가의 거의 대부분의 팀이 4-4의 두 줄. 그러니까 라리가를 보면 몇몇 팀들을 제외하고 보다 보면 아, 좀 지루하다. 이랬던 시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시메오네 감독의 영향을 좀 많이 받던 거예요. 무조건 많이 엄청 많이. 받았죠. 왜냐면 그게 효율적이잖아. 아니, 왜냐하면 사실 지금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이 두 줄 수비는 바르셀로나 때문에 나온 거예요. 바르셀로나의 어떤 축구를 막아내기 위해서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을 했던 팀들이 있었는데 가장 효과적인 게 두 줄 수비다. 그렇죠. 그게 뭐냐면 두 줄 수비도 박스 바로 앞쪽에서 두 줄 수비를 하면서 앞쪽에서 니들 마음대로 점유해. 어차피 니들한테 압박한다고 해서 그 점유를 안 내줄 것도 아니고 내줄게. 내주고 뒤에서 막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기 어려운 팀이 바르셀로나였어요. 그쵸. 왜? 메시라는 존재 때문에. 아. 그런 좁은 지역도 뚫어내니까. 하지만 어쨌든 0대0 상황을 오랫동안 만들고 자신들이 한번 역습했을 때 한 골 넣으면 그걸 승리로 가져갈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 선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메오네 감독의 어떤 두 줄 수비의 선택도 대단하지만 그 축구를 봤을 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인내심입니다. 아, 그렇지. 네. 계속 기다려야 되잖아. 네. 인내심이에요. 사사이가 쓰기 제일 어렵대요. 감독들한테 물어보면 어. 사사이가 기본이잖아. 뭔가 기본은 나는 그게 쉬울 거라고 생각해. 제일 어렵고 왜냐면 세 줄 간격을 이게 흐트러지는 순간 거기 4-2-3-1 뭐 이런 건 다 어쨌든 줄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그게 흐트러지는 순간 바로 게임이 끝나버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4-4-2가 어렵다는 것은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사실 가장 그 편리한 방식이에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운동장을 다 조각을 나눴을 때 사각형을 계속 조각을 나눴을 때 모든 선수들이 적당한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전술이 4-4이기 때문에 네. 괜찮지만 여기서 만약에 한두 명의 선수가 그 공간을 버려두고 아니면 다른 공간을 침범하게 되면 다른 공간이 빵꾸가 나기 때문에 항상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근데 그렇죠. 사실 이거는 다른 전술도 마찬가지긴 하거든요. 근데 왜 저는 어렵다는 얘기에 대해서 사실 크게 100% 동의는 못하지만 왜냐하면 더 복잡한 전술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근데 왜 어렵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전술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럼 기본을 하는 건 또 쉬운 일이 아니고. 기본을 지키는 게 가장 어렵잖아요. 네. 내가 화를 많이 낸 이유가 있어. 사사이를 많이 써서 화를 많이 내는 간격 거야. 많이 예, 제대로 하라고. 그거 안 당하면 커버가 안 되거든. 그렇지. 그리고 그런 두 줄 수비를 섰을 때 누구 한 명이 빵꾸가 나면 다시 누가 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럼 뒤가 연소적으로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인내심이 필요한
그런 전술이긴 합니다. 제가 그러니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경기를 봤을 때 네.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2000년대는 생각해보면 라리가가 보기에 가장 재밌는 리그 중에 하나였던 게 개성 넘치는 넘버 10들이 라리가에 다 있었잖아요. 테크니션들, 스페인 막 남미 선수들이 많았으니까. 근데 결국엔 바르셀로나라는 어떤 거함을 파괴하기 위해서 시메오네가 고안해낸 방법이 그 유행을 타면서 시메오네 잘못은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게 이제 조금 재미가 없어지는 그림을 낳았지만 최근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보면 시메오네도 거기서 이제 변화를 주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커리어의 말미 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나왔을 때 더 아마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한 위대한 감독의 반열에 이미 좀 올라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나갈까? 다른 팀 갈까? 나중에? 모르겠다. 이게 나는 상상은 안 되긴 하네. 아르헨티나 대표팀? 가게 된다면 가게 된다면? 근데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 뭐 시메오네 감독은 저는 아주 부족한 사람인지라 이 정도 돈을 10년 동안 벌었으면 별 꿈이 없을 것 같거든. 아니야 편하게 좀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를 막 해야 되잖아 사실. 그거 하나 있지 않을까? 그래도 내 감독 커리어 끝끝내 챔스 한 번은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 그럼 여태까지 모은 돈으로 자기 돈으로 이종류 내고 이제 손을 써와야죠. 근데 그게 또 아닌 게 내가 이걸 위해서 너희들 이거다. 나 갑자기 생각났다. 뭐야? 너 돈 많이 받는데 이런 축구해? 그럼 나중에 2, 3년 뒤에 야 이 새끼들아 내가 왜 돈 많이 받았는지 알아? 이 돈으로 선수 사오려고 그랬어. 원기용 모으듯이. 홀란드 빵 사와. 알겠어 이 새끼들아? 내 연봉 모아서 선수 샀다 이 새끼들아. 그동안 적금 들은 거야 이 새끼들아. 이러면서 나도 10억 홀란드 공격수 있다 말하면서. 네. 그런 식인 거 아니야. 네. 그럼 그것도 웃기긴 하겠다. 네. 여튼 뭐 시면에는 뭐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한테도 좀 그 여론이 안 좋았던 시기가 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번 재계약하고 나면 또 리스펙트를 또 그만큼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시메오네 계약 연장 얘기 이렇게 해봤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요건 if인데요. 우리가 만약을 가정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아시안게임으로 군면제된 병역 혜택 받은 선수들이 많죠. 군면제자들의 청사진을 그려보자. 그래서 오늘 저희가 썸네일의 왼쪽에 도르트문트 유니폼에 홍현석 선수 얼굴을 합성해 놓은 게 있는데 그 뭐 링크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냥 해본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떨까? 홍현석 선수도 아마 분명히 이제 본인 인터뷰를 보면 프리미어리그나 분데스리가에 좀 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인터뷰를 했을 때도 초대석에 있을 때도 나름대로의 그 꿈이 있더라고.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봐서 우리가 뭐 이강인 선수 논외로 하겠습니다. 이미 파리 생제르맹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 우리가 생각해볼 선수 지금 9명을 체크해봤는데 헨트에서 뛰고 있는 홍박사 홍현석, 그 다음에 미트윌란에서 뛰고 있는 이한범, 슈바벤 슈트가르트에서 뛰고 있는 정우영, 울산 엄원상, 대구 황재원, 광주 정호연, 울산 서령우, 전북 백승호, 포항 고영준 이 9명은 과연 이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될까? 특히나 백승호 선수는 최근에 보면 이 전북과의 재계약 뭐 이렇게 돼서 다음으로 다시 독일 뭐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현석부터 보죠. 홍현석은 어디로 갈까요? 저는 이제 독일에서 어쨌든 울산에 있다가 독일로 가서 도전을 하다가 또 오스트리아로 갔다가 헨트로 간 케이스라서 저는 독일로 일단은 갈 확률이 성장이 높은 것 같고 홍현석 선수 에이전트 분이랑도 네. 이제 보니까 그분 외모가 좋던데. 네, 홍현석 에이전트가 홍현석, 이한범, 정우영 같은 에이전트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독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사실 이분도 EPL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EPL이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저는 1순위는 PL이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바로 옆에 있는 독일에서 오퍼가 더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헨트가 생각보다 작은 팀이 아니라서 그래. 헨트 되게 큰 팀이라서 웬만한 금액 아니면 안 보냅니다. 왜냐면 에이스고 감독이 너무 좋아해. 엄청 홍현석을. 신뢰하잖아. 엄청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좀 꽤 이적료가 나와야지만 지금 보낼 수 있는 상황이라서 뭐 벨기에에서도 워낙 잘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고 있고 어디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한 뭐 중위권? 중상? 중에서 중상? 팀으로 따지면? 뭐 한 볼프스부르크 레벨 정도. 볼북. 볼북 좋다. 볼프레스 레벨 이 정도 레벨? 그러니까 뭐 챔스 도전하는 레벨? 챔스 나가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레벨로 가면 딱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또 왼발 중앙 미드필더 공격력 좋고 유사시 공미 가능 이런 카드들 또 팀에서는 초반에는 막 윙백도 뛰고 그랬어요 한번 여기저기 다 뛰었잖아. 다 그래서 뛰었어요. 우리가 그 얘기도 한번 했었는데 네. 보니까 그런 롤을 또 주면 홍윤 선수가 잘해서 하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빡투박이기 때문에 예. 이런 선수가 많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기동성 있는 왼발잡이 미드필더 희소성도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오퍼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 문제는 이제 헨트가 보낼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타이밍이 언제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이제 저는 진짜 보물 찾은 것 같아요 왼발잡이 중앙 미드필더 확실히 그러니까 또 너무 공미면 이강인이랑 완전 중복이기 때문에 진짜 이거는 난제가 될 수 있는데 오히려 중앙 미드필더로 내려와서 뛰는 게 더 본인이 편하게 생각하고 박스 투 박스이기 때문에 국대 차원에서도 되게 좋은 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형은 만약에 프리미어리그에 추천해 어디로 가면 좋을 것 같아? 프리미어리그는 생각이 안 나요. 안 나? 예. 브라이튼 저는- 어때? 프리미어리그보다는 저는 분데스리가가 독일 쪽이 맞는 나? 것 같아. 예. 바이에른 뮌헨. 어. 바이에른 뮌헨이 무조건이요. 키미 옆에 가면 좋지. 라이머보다 바이에른 운영성이 나. 그리고 풀백 가능하자 오른쪽 세우면 되잖아. 왼발잡인데요? 왼발잡이 오른발 상관 오른발 잘 쓰더만. 그리고 오른쪽에서 큰 형은 풀백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냥 좌우 다 써도 된다. 그 오른쪽 두고 어차피 상관없어. 사네한테 줘야 돼. 어차피 오른쪽 있으면은 자기가 올라가서 할 거 없어요. 네. 네. 사네한테 주면 큰일 나요 그 팀.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언으로 가자. 미드필더 괜찮습니다. 킴미 그다음에 홍현석, 뭐 고레츠카 홍현석 앞에 무시할라. 그다음에 뒤엔 누가 받쳐요? 뒤에 뭐야? 김민재가 해? 김민재가 해야죠. 그냥 투미들 가? 네, 투미들가 쓰리미들이든 뭐 무시할라 홍현석, 뭐 킴미 3명. 또 무시할라. 전형적으로 밸런스 좋은 라인업 아닙니까 지금 딱 그 3명? 그럼 누가 해? 어차피 라이머보다 낫다니까. 그 지금 바이언은 6번을 사려고 하고 있는데 그 뭐야? 팔리냐 같은 선수. 팔리냐 같은 거. 그럼 팔리냐, 홍현석, 김이 킴미 뭐 이렇게 돼도 되고 너무 단단하지. 무시할라는 그 앞에 세우고. 그러면 윙이 없는데? 다이아몬드. 케인은? 자 보세요. 바이에른 뮌헨 같은 팀은 그 많은 게임을 소화하기 때문에 돌아가면서 뛸 수 있어요. 지금 김민재 그건 얼마나 맞아요. 김민재 얼마나 없어당하고 그치. 있으니까. 예. 4명은 있어야 돼요. 그래. 네. 그리고 유사시에 풀백도 쓸 수 있고. 진짜야. 나 홍현석 있다고 봐. 왜냐면 미드필더 생각보다 바이에른 그 뮌헨 그 무샬라 빼고는 생각보다 창의성이 떨어지더라고. 거기서는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바이언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따 얘기하겠지만 보강이 좀 필요하긴 해요. 네. 보강이 많이 필요한 팀이긴 해. 네. 저는 이제 합성을 도르트문트로 해서 그렇지만 도르트문트도 저는 최고치 분데스리가 할 수 있는. 왜냐면 보르세는 탑 레벨 팀이니까. 왜냐면 조금 미드필더 조합이 다 애매해요. 제가 볼 때 지금 중요한 미드필더. 뭐 엠네잔이 계속 쓰고 있지만 엠네잔이랑 완전 다른 롤이고. 그치. 그럼 결국 펠릭스 메차랑 겹칠 수가 있는데 뭐 완전히 또 다른 유형이니까 갈 수 있다. 가서 이제 경쟁이 쉽진 않겠지. 워낙 좋은 선수들이 계속 영입을 하니까. 그래서 중앙 미드필더 왼발잡이면 저는 골라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두세 팀 정도에서.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헨트랑 안더레트 이렇게 붙으면 스카우트가 엄청 많이 가거든요. 그 정도 팀들 제가 붙으면. 저번에 말했지만 벨기에 리그가 지금 완전 그 보석 밭이란 말이에요. 벨기에 리그 데려와서 대박 내면 돈 버는 거 아니야, 그 그치, 입장에서. 벌지. 그래서 벨기에 리그가 이적료가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벨기에 리그 헨트랑 뭐 하위권 팀이랑 하면 안 와요. 근데 헨트랑 안드레트 정도. 안더레트나 뭐 이렇게 상위권 한 세네 개 팀. 팀이랑 하면 스카우트가 진짜 많이 와요. 몇십 명 가요, 진짜. 그래서 거기서 확실히 잘하면 저는 오퍼는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케이. 자, 그럼 홍현석 선수는 제법 미래가 밝아 보입니다. 다음. 지금 이미 미트윌란으로 이적을 한 02년생의 센터백 이한범. 이한범은 형은 어디로 갈 수 있다고 보나요? 미트윌란에서 일단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추후에 다음 스텝을 갈 수 있는 타이밍이 왔다. 헨트 가야죠. 네. 그렇게 밟아야죠. 네, 바로 분데스리가 가고 프리미어리그 아직은 모릅니다. 아하. 네, 헨트. 일단은 미트윌란 다음에 헨트로 가자. 네, 헨트가 큰 클럽이에요 생각보다. 네. 똑같은 말인데, 나랑. 그래서 그 많은 그 해외 유럽 그 스카우팅한테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 내가 한 말.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왜? 그 똑같은 행보로 가면 안 됩니까? 가도 되죠. 돼요. 네. 되지. 뭐 이 한번 뭐 어디를 뭐 날아가야 되나요? 아니, 그런 건 아니죠. 네. 차곡차곡 가는 거지. 차곡차곡 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로 가면은 헨트 경기가 또 어떤 팀이랑 했을 때는 그 많이 온다면서요? 안더레트인가? 그러니까 그 둘이서 하면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진짜 많이 오는구나. 네, 한 3, 40명 와요. 스카우터. 3, 400명이요? 3, 40명. 3, 40명. 네. 가족까지 딸리면 한 3, 400명 돼요. 네네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 아주 되게 바빠요. 그 구단 관계자들이. 어허. 스카우터한테 자리 내준다고. 아, 네. 그럼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이제 봐야죠. 그다음 봐야 일단 된다. 핸드에서 봐야 된다. 근데 뭐 조금 꼬우면은 안드로이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그 다음. 꼬우면? 네, 뭐라고 네. 꼬우면 뭐야? 네, 한번 좀 꼬았으면. 꽈서. 꼬았어. 네, 한번 좌회전해서 안드로이드로 빠지는 것도 아하. 네, 나쁘지 않다. 페네르바체 어때요? 네. 트리케. 페네르바체. 김민재 후예로. 김민재 후예로. 이때 센터백 또 그림 봤으니까. 내가 튀르키예 갔다 오니까 어. 터키 튀르키예 리그가 이게 인기도 많고 어. 난 좋은 리그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 스텝업 하기에는. 그리고 튀르키예 최상위 레벨 팀들은 유럽 스카우트도 많이 가고 유럽 네. 대항전에도 나가니까. 그렇죠. 알고 제가 베이스타스랑 갈라타사라이 페네르바체 명단 볼 일이 없는데 쭉 봤거든요. 유명한 선수 많더라고. 좋은 그래. 선수 많고 충분히 조금 이제 돌아가는 느낌이 있을 수 있지만 덴마크 리그가 그렇게 높진 않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좀 천천히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천천히 가자. 02년생이야. 네, 그래. 중앙 수비수 02년생이 아주 어려워. 사실 뛸 수 있는 팀 찾아야 돼요. 일단 그치. 뛰어야 되는 게 중요하니까. 예. 미투일란에서도 사실 원래 붙박이 주전 센터백들이 있어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긴 하거든요. 잘하긴 하지만 오케이. 아직 데뷔도 안 했고. 네. 자, 이 한번 맞고 다음 정우영. 정우영이 이미 뭐 사실 이 클럽 커리어가 굉장히 화려한데 지금 완전히 이 날개를 단 상황 아니에요? 근데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리그 초상위권 팀이라서 갑자기 그럼 그냥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이적했고 감독이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슈투트가르트 자체가 독일에서 굉장히 명망 있는 팀 아닙니까? 네, 이제 한때 이제 추락을 했다가 올 시즌에 반등을 하면서 예. 뭐 기라시 13골. 야, 기라시 미친 거 아니냐, 진짜? 네. 와, 7경기 13골이야. 네. 그래서 저는 뭐 그 다음 스텝을 생각하기에는 너무 슈투트가르트에 잘 나가는 시작점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 그냥 있자. 현재 쭉 있다가 가장 좋은 거 이제 뮤넨이 그래. 다시. 뮌헨 복귀해요. 무조건 슈투트가르트에 있고 네. 거기서 이제 잘 튀면 뮌헨을 복귀하는 게 최고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다시 가면 네, 된다. 무조건이에요 지금. 네. 슈투트가르트랑 뮤넨이랑 거리도 괜찮고 예. 사실 이렇게 이동한 선수들이 꽤 많거든요. 얼마나- 인대 갔다 온 왔다 갔다? 람도 슈투트가르트에 갔다 그치. 왔고 꽤 이런 사례가 있고 파바르도 이쪽 출신이고 해서 뭐 나쁘지 않은데 뭐 저는 슈투트가르트에 잘해서 PL 가는 것도 생각해볼 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저는 뮌헨으로 가는 게 제일 좀 낫다고 봅니다. 바이언으로. 제일 안정적이에요. 근데 뮤넨 공격수들은 좀 경쟁을 많이 해야 돼서 사실 냉정히 말하면 쉽진 않죠. 그래서 PL로 가서 새로운 도전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일단 그럼 형은 지금 한국 선수를 다 바이언에 좀 모으려고 그러는 어떤 그런 건 그런 아니지만 아니에요? 이게 슈투트가르트에서 인정을 받아 어쨌든 뮌헨에 있었으니까. 그치.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거리도 안 멀어요. 네. 네, 굉장히 가깝습니다. 차로 한 2시간 정도? 1시간 반에서 2시간밖에 안 걸리거든요. 슈투트가르트랑?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어떤 심리적인 거리도 가깝기 때문에 네. 원격으로 해요. 그럴 거면 내 집에서 말해줄게. 그래서- 귀에 꽂고 아바타 방송하자. 그래가지고 저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정우영 선수는 슈투트가르트에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형은 이제 바이언 다시 돌아가자.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거랑 좀 논외인데 언제 그거 한번 해주시죠. 네. 알론소의 레버쿠젠. 아. 지금 뭐 굉장히 히트를 치고 있기 때문에 네네. 또 한번 다룰 만한 팀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이 들고. 자, 다음 엄원상. 엄원상도 나는 사실 진짜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엄원상 뭐 두현석 이렇게 막 잘했을 네. 때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속도 원툴이 아닐까? 빠른 그런 생각이었는데. 살라 옛날 느낌? 그렇지. 초창기?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부에 가봐야 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렇게 생각했던 게 제가 완전 이제 잘못된 생각이었죠. 압도적인 속도에 지금은 결정력이나 공격력도 워낙에 좋기 때문에 이 선수는 유럽 갈 수 있다고 보나요? 갈 수는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고 이동준이 진짜 K리그에서 그치. 가면 된다. 이렇게 빠르다니. 그리고 와 유연하다. 했는데 갔는데 그 느려 보이는 195 센터백들한테 그렇지. 힘들어했잖아요. 그리고 부상도 있고. 그러니까 엄원상은 부상을 잘 당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에요. 이동준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그러니까 툭툭툭 치고 나간 선수가 진짜 유럽에서 툭 밀어버리면 발 밟아버리고 할 수 있잖아. 그치. 옐로 카드 받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 근데 그러면 다칠 수가 있어가지고 이게 가면 뭐 조금 아래 팀에서 천천히 시작하는 거. 왜냐면 공격수들은 워낙 빡세. 그래서 좀 천천히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뭐 딱히 생각하는 팀은 없네요. 저는 엄원상을 보면서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좀 더 쉽게 간다면은 일본으로 가는 겁니다. 일본. 네, 일본 가면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엄원상 그럴 것 같긴 네, 해요. 무조건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네, 일본 셈에서 가면- 오사카 쪽으로 가면은 간다. 네, 오사카 쪽으로 좀 가면은
어문상과 약간 느낌이 맞고 어.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으로 가면은 일본은 씹어먹을 수 있다. 아, 그리고 이제 연봉을 또 높게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일본으로 네. 가는 것도 하나. 오케이. 좀 도전한다. 아하. 저는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 네, 세리에 가면은 괜찮을지도 몰라요. 팀은? 네. 팀을 지금 생각나는 팀은 나폴리밖에 없네요. 나폴리?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형, 왜 집에 두고 왔어요? 왜? 아니 왜? 아, 지금 생각나는 팀 나폴리밖에 없는데 왜 미네리랑 그래? 나폴리밖에 지금 없잖아. 지금 말하는 게. 아니 왜 나폴리 처음 얘기했어요. 아니, 힌트. 힌트 세 개. 네. 그래서 생각나는 팀 나폴리밖에 없는데. J리그 괜찮은데? J리그는 완전 씹어먹을 수 있다. 충분히 제 통한다. 말에서 지금 말의 포인트는 J리그예요. 네. J리그는 제가 봤을 때 끝장낼 수 있습니다. 예. 엄원상이. 오케이. 네. 자, 엄원상 좋습니다. 다음. 대구 팬들이 이번 대회 내내 얘기했죠. 황재원 개 못하네. 오른쪽 풀백 개 못하네. 일부러 얘기한 거죠. 근데 이제 대구 팬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건 것 같아요. 유럽으로 가는 건 좋은데 이제 여기에서 또 리그 내 이적한 다음에 뭔가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재원의 미래는 어떨까? 일단 국가대표 입장에서는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오랜만에 그러니까 진짜 지금 좌우 풀백이 다 나이도 있고 그치.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백업이 필요한데 솔직히 많은 팬들한테 그래서 백업 누구 뽑아 하면 우리도 대답 못하고 맞아. 팬들도 본인이 지지하는 팀 선수를 막 강력하게 추천하기 어려울걸요. 근데 예. 이제 황재훈이 등장을 하면서 이거 괜찮겠는데 라는 그치. 생각이 좀 들게 만들었고 어. 일단 조광래 사장이 뭐 유럽으로 보내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것도 뭐 유럽 오프가 오고 그치. 대구한테 이제 맞는 숫자의 이적료가 와야지만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럼 국내로 봤을 때 일단 대구야. 대구만 있는다 치자. 네. 해외로 만약에 나갈 시에 우리가 오른쪽 풀백이 나간 적이 있나 해외로? 왼쪽 말고 왼쪽은 있어도. 초롱이. 그 좌우 다 되지. 좌우 다 되지. 황재훈도 뭐 왼쪽 좀 안 맞긴 해. 오른쪽 풀 완전 송종구. 송종구. 네덜란드. 네덜란드. 그때 차두리. 송종국 생각하면 진짜 송종국 개 잘했는데. 진짜 미친 듯이 잘했지. 미친 듯이 잘했는데. 와, 송종국. 너무 좋은 선수였지. 송종구. 김문환. 김문환. 뭐 김문환 되게 어디 갔었지? 잘 풀린 케이스는 아니긴 했죠. 미국 갔다가 돌아왔다가 어. 다시 이제 중동 갔죠. 오른쪽. 야, 근데 사이드백이 쉽지 않다. 쉽지 않아. 그러니까 사이드백은 다 잘해야 돼. 사이드백을 쉽게 생각하면 돼요. 너무 큰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배준호에게 길이 있다고 봅니다. 네, 챔피언십으로 가는 거죠. 네. 유럽으로 가서 꼭 1부 레벨이 아니라 네, 뭐 썬더랜드, 거기서 스타트해서 올라가자. 리즈. 오. 뭐 이런 느낌으로 가도 돼요. 우리가 만약 유럽을 보낸다면이라는 보낸다면요. 전제로. 네. 예. 그러면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풀백 포지션이 굉장히 귀하거든요. 근데 그 레벨에서 저는 사실 풀백을 가장 잘 쓰는 리그가 저는 프리미어리그 같아요. 최근에 봤을 때 다양하게 쓰는. 뭐 그게 리그가. 인버티가 됐든 어쨌든, 클래식이 됐든. 근데 어쨌든 챔피언십은 당연히 그런 식으로 풀백을 안 쓰겠지만 거기 있으면서 어쨌든 영향을 받으면서 본인도 성장할 수 있고 또 큰 클럽으로 갈 수 있는 기회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의 소속팀이 승격할 수도 있고 오케이. 저는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게 맞다. 여러분들 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기 헛소리만 하는 거 아닙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헛소리만 하는 건 아닙니다라고 헛소리를 했다는 걸 좀 인정을 하긴 아니, 하네요. 헛소리라고 생각 안 했지만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고 이게 헛소리인가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긴 했죠. 아까 그 우라카이 한 거요? 아니 나폴리 같은 거. 네, 그런 느낌은 했죠. 네. 하지만 그 전에 일본은 괜찮았잖아요. J리그 괜찮죠. 네, 엄원상 일본은 괜찮았잖아요. 어허. 네, 그런 걸 먼저 생각해 주셔야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부 리그 뭐 나쁘지 않다. 네. 오케이. 자, 다음. 이번 중앙 미드필더 지역에서 또 백승호랑 궁합이 맞아서 좋은 그림을 냈었던 정호연. 저는 광주 팬들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나라 1, 2위 하는 팀이 그래서 갈것 같다? 먼저 연락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선수는. 그 자리에 네. 그러면 예를 들어 네. 지금 그 자리에 이제 공백이 좀 크게 느껴지는 팀이 있잖아. 그렇죠. 예. 네, 그래서 그런 거고 그리고 광주는 사실 돈이 중요한 그치. 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광주 구단이라 얘기하면 유럽 오프 오면 당연히 유럽으로 보내는 게 우선이지만 유럽 10억과 예를 들어서 국내 구단 한 17억 이러면 그러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그 이적료 수익이 더 큰 쪽에 쏠릴 가능성도 있다. 네. 아니 광주는 현실적으로 팔아야 운영이 되는 그치? 구조라서 네. 팔아야 될 수밖에 없는데 이제 광주의 기존이 이거더라고요. 3년. 그래도 광주에서 3년은 좀 더? 뛰어야 3년을 채우고 나가야 그럼 이제 계약 기간 보통 5년이잖아요. 잘하는 선수 신인에. 3년을 채워야
이게 이제 보내준다. 약간 이런 기조인데 지금 아마 2년 차거든요. 아. 내년까지는 좀 뛸 더 수 보자. 있을지. 근데 이게 면제라는 게 너무 커가지고. 그렇지. 엄청 크지. 예. 그러면 만약에 형이 정호연이 유럽으로 간다라고 하면 정호연은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야죠. 일단은 중앙 미드필더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약간 튀지 않는 스타일의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묵묵하게. 정말 자기의 살림꾼 역할을 그치. 해줍니다. 예. 네, 이런 선수의 특 조용히 돈을 봅니다. 중동으로 가야죠. 중동으로 가야죠. 네. 아니 왜 그런 선택을 하는 케이스도 있긴 있어요. 중동이 맞아요. 근데 광주, 만약에 광주 돈이 필요하다? 이런 중동에서 가야죠. 돈을 세게 질러. 네. 그러면 뭐 가는 거죠. 선수만 맞으면. 네, 선수가 가면은 이런 선수들이 현금 부자예요. 조용히 어디 있지, 뭐 하지? 가끔 그런 케이스들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 포지션에 정호영 같은 롤을 하는 선수가 유럽 가서 되게 많은 금액을 받긴 솔직히 어려워 보이긴 해요. 제가 볼 때는. 왜냐면 육각형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빠르면 공격수들은 좀 배팅 할 만해. 예. 이 선수 되겠나? 좀 세게 주고 아. 데려갈 수 있는데 저는 미국도 MLS? 미국이 이렇게 뭐 무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진짜 미국 월드컵 끝나잖아요. 북중미 월드컵. 저는 미국 시장이 커지겠다. 세계 한 그래도 빅5 리그 바로 올라올 수 밑으로 있다. 6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제 생각은 달라요, 미국은. 네. 가보셨어요? 아니 가보지 않았지만 네 지금 왜 이렇게 개그 캐릭이 됩니다.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는데 지금 오늘 형 웃기고 나니 갑자기 머리도 웃겨 보이네. 그럼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나 오늘처럼 진지한 날이 없었는데 네 미국은 제가 왜 그러냐면 제 느낌이에요. 그냥 느낌적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제가 스포츠 다큐를 많이 보잖아요. 미국 스포츠 다큐를 많이 봅니다. 네 축구 못 비빕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존 자리 잡고 있는 스포츠 진짜 못 비벼요. 시장이 네. 말도 안 근데 돼요. 네. 그 미국 축구단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다 지금 MLB랑 NBA랑 NHL이랑 다 가지고 있는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축구 되네? 축구에 돈을 빼서 쓸 수 있는 구조란 말이에요. 다른 종목에서. 네. 그래서 저는 월드컵 때 이제 미국 어째 돈이잖아. 이 사람들 이거야. 기회주의자잖아. 어쨌든 딱 돈 낸다 싶으면 한단 말이야. 근데 북중미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오랜만에 한 30년 만에 월드컵 하네. 난 축구에 돈 태울 수 있고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시장이 되게 나쁘다고 보진 않고 인간적으로 우리의 그 인간 삶을 봤을 때 미국에서 영어 배우면서 좋은 조건에 연봉이 높거든요. 생각보다 미국이. 그래서 받을 수 있으면 나는 그냥 내가 선수면 당연히 유럽이 1순위겠지만 미국도 나쁘지 않은 카드가 될 것 같긴 해요. 네. 뭐 하나의 또 방향성이 네. 될 수 있다. 안 좋게만 볼 건 아니다. 어떤 분이 인스타 띨빵한 느낌 너무 좋다. 그런 얘기는 너무 좀 주원 형 느낌이랑 띨빵한 느낌이 아닙니다. 예예예. 딜빵합니까? 네. 예, 지금 저의 말을 다 지나고 나면은 다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네. 서령우. 만약 유럽으로 간다. 혹은 국외로 간다. 미투일랑 가서 왁구 삼총사. 아, 이 한번도 괜찮지 않아? 이 한번 좋아. 이 한번 괜찮잖아. 이 한번 좋아요. 이것도 풀백이네. 그렇지. 이게 오른발 제가 할 때 유럽에서 절대 왼쪽에서는 안 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왼쪽에서 쓸 수는 있는데 예. 왼발잡이가 있는데 굳이 한국 선수를 데려와서 오른발잡이 왼쪽에 쓸 것 같지는 않고. 주원 형, 서령우. 유럽으로 간다. 국외로 간다. 저는 설령우 선수가 좀 더 많이 더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네. 유럽 가려면 더 많이 해야 된다. 네. 리그에서 일단 완벽한 탑을 찍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풀백으로 쓰겠다라고 했을 때 황재현을 쓸 것이냐 설령우를 쓸 것이냐 누구 쓰겠습니까? 예, 어떤 느낌으로 네, 얘기하는지 알겠어요. 그렇습니다. 풀백으로 봤을 때. 네, 그래서 과연 설령우 선수가 유럽에 나갔을 때 경쟁력이 클까? 물론 이제 가진 건 많아요. 예. 공격적인 툴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선수는 맞고 실력이 있긴 하지만 좀 더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족발집 아들이잖아요. 슈바인 독일. 슈바인 학생 쪽으로? 슈바인 학생과 콜라보로 가족이 가는 거지. 간다, 같이 사업하러. 영훈의 족발집. 예, 영훈의 학생. 2부 리그 상위권. 함부르크점. 안프록죠. 함부르크점으로. 분점으로. 아버지랑 같이. 어머니랑. 오케이. 네. 자, 다음 백승호. 백승호는 지금 그 또 해외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족발집 아, 접으셨대요. 그래? 나 몰랐잖아. 접으셨어? 죄송합니다. 잘 돼서 접으셨겠지, 아들이. 그건 모른단 말이야. 맛집으로 알고 있는. 네, 자영업은 다 몰라. 아닌가. 자영업 힘들어. 네. 자, 백승호. 죄송합니다. 네, 백승호는 뭐 다른 스타트가 계속 좋게 맞나 봐요. 백승호로 해서 계속 네. 꾸준히 연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독일가 사실 스페인 출신이잖아요. 완전 언어도 가능하고. 근데 예. 본인은 좀 독일 쪽에 좀 더
본인을 기용해준 그런 어떤 애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백승호 같은 선수들은 무조건 감독픽으로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냥 좀 뭐 감독픽 조금, 뭐 구단픽 좀 이러면 안 되고 백승호 확실하게 믿고 스타일상 간다. 그냥 나 백승호 나 너무 좋아 이런 감독한테 가야지. 솔직히 조금 엇나가면 안 쓸 수 있는 캐릭터긴 하거든요, 감독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감독이 딱 찍어서 데려가면 그 팀이 좋든 안 좋든 가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백승호 선수가 되게 힘들어했잖아요. 네. 이 선수가 제가 조금 뭐 이거는 이적 얘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렸을 때부터 기사가 많이 났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박주영 같은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언론을 되게 힘들어해. 그러니까 박주영도 어렸을 때부터 뭐 좀 시달렸죠? 근데 이제 박주영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자기 마이웨이로 갔잖아. 예. 그냥 나 안 해 인터뷰 이런 식으로 갔잖아. 솔직히 선수 때는. 근데 백승호는 그렇게는 못 하는데 되게 그 기사 하나하나에 엄청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성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국내 오히려 해외 기사는 이럴 수 있어. 뭐 외국 잘 몰라 이럴 수 있는데 국내 기사에 조금 더 민감하게 볼 수 있지. 제가 이제 들은 에피소드 중에서 이제 뭐 믹스존에서 기자가 질문했어. 근데 좀 이제 기분이 나빴나 봐. 그래서 그거에 엄청 앞에서는 대답하고 들어가면서 좌절. 그런 사례 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멘탈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어렸을 때부터 시달리면서 조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가는 게 이 선수 성격상 오히려 나을 수 맞는 것 같아요. 예. 네. 조금 예민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땐 되게 수더분하고 그냥 되게 차분할 것 같은데 되게 작은 거에도 예민한 성격이더라고요. 이게 뭐 나쁘고 좋은 건 아니에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 선수도 있고 또 나이 들면 이런 게 오히려 없어질 수도 있고 하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선수 생활을 할 생각이 그렇게 막 계속 할 생각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제가. 예. 자, 그리고 고영준. 형은 고영준 하나 찍어주시죠. 사실 고영준 선수도 이제 국내에서 조금 더 많은 걸 더 보여줄 필요가 있는 선수이긴 합니다. 고영준. 국외로 간다. 국외? 국외는 잘 생각이 안 나. 고영준 선수가 사실 그 피지컬적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그 핸디캡이 있죠. 그게 이제 실력이 아니라 체구가 작은 선수니까. 우리가 볼 때 저렇게 작은 유형의 예. 선수가 유럽 가서 어디에서 뛰면 잘할 수 있을까를 그러니까 그게 없잖아. 모범 사례가 별로 없잖아. 많지 않지. 우리나라. 예. 사실 어떻게 보면 남태희 그지? 쪽에 가까운 플레이어인데 예. 남태희도 어쨌든 유럽에 도전을 했고 이 선수도 지금은 이제 J리그로 왔지만 카타르에 있을 때도 제가 알기로 계속 유럽 계속 고민했어요. 유럽 그러니까 가봤자 본인도 알아. 가면 좋은 팀은 못 간다. 아래 팀에서 도전해서 정말 연봉 10분의 1 예. 정도로 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고민하다 결국 이제 선택을 하지 못했는데 고영준 선수도 확 와닿진 않아서 그동안의 흐름을 이제 봤을 때 포항이랑 구단을 봤을 때 흐름은 전북이죠. 네, 가는 그 물길은 전북으로 나 있는데. 근데 이제 포항 팬들이 진짜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죠. 그렇죠. 당연히 좋아하지 않는 그림이죠. 근데 그게 뭐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 많긴 해. 그건 사실 구단이 오케이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뭐 선수의 의지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구단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근데 이제는 안 하지 않을까? 왜냐면 난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포항이 2위 팀인데 지금 사실 전북보다 위잖아요 순위가. 그러면 이제 유럽이나 선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좀 쪽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아마 이번 되게 공감대가 저는 형성됐을 거라 생각이 돼요. 선수들끼리 모여서 면제됐어. 이제 막 유럽에 뛰는 선수 물어볼 거 아니야. 어디가 좋아? 그 거기 어때? 전까지는 아마 유럽을 머릿속에 있지만 입 밖으로 뱉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군대 가야 되니까 어쨌든. 근데 이제 현실화 됐으니까 좀 이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뭐 에이전트도 소개받을 수도 있는 거고 솔직히 추천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에이전트가 좀 많이 바뀌거든요. 내 에이전트가 약간 국내 위주 에이전트야. 근데 내가 면제됐어. 뭐 어떻게 하겠어. 뭐 배신이라고 하면 배신일 수 있는데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선수 입장에서는 자기 유럽 보내줄 수 있는 에이전트랑 해야지. 그럴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 에이전트 막 알아보고 하는 선수들이 꽤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유럽이 그러니까 에이전트 중에서도 사실 유럽이 안 되는 에이전트도 있겠지. 있습니다. 있겠죠. 있고 뭐 언어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국내 위주로 하는 에이전트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지금 딱 면세됐잖아요. 에이전트가 7할이다 내가 볼 때. 지금부턴. 왜냐면 아시안 게임을 아니야, 내가 볼 때 9할이야. 더 많다. 이게 무조건 세일즈 자리야. 왜냐면 아시안 게임을 보고 스카우팅 하지는 쉽진 않아요. 왜냐면 레벨이 낮기 때문에 또 유럽 구단에서 아시안 게임 와 잘한다 아시안 게임에서 그걸 뽑아가진 않거든요. 근데 군면제는 크다. 네. 군면제 크죠. 그래서 에이전트가 중요하다. 면제를 어필하면서
너희가 데려가면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특히나 제일 큰 팀은 뭐 파리 생제르맹 같은 팀이 제일 크죠.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선수가 군대를 안 가니까 좀 더 오랫동안 편하게 쓸 수 있겠구나 내지는 다른 팀에 뭐 이제 이적을 시킬 때도 좀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건 좀 두 번째 문제고 일단은 선수를 딱 영입을 했을 때 이 선수가 앞으로 이제 얼마에 팔릴까도 중요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팀에서 이 선수가 어떻게 뜨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치. 그러면 선수가 군면제가 돼서 오면 일단은 축구에 대한 자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훨씬 더 나은 컨디션이나 폼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이 선수를 갖고 있는 팀들은 굉장히 좀 뭐랄까 기쁜 마음을 또 큰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아시안게임을 통해서 이제 군 면제,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미래를 좀 꾸려갈까라는 걸 저희가 그냥 한번 예상을 해본 건데, 이 중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게 맞는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전혀 다른 행보로 보이는. 이거는 그냥 상상. 상상이에요, 상상.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돼야지. 우리 지금 대표팀 선수들이나 그 코리안 리거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 분데스리가 가서 분데스리가 모든 경기 중계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 그래요? 9경기. 그럼 한 3개씩 하지 않을까? 일주일에. 또 그건 모르죠. 본인의 어떤 본인의 어떤 뱃속을 채우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예, 맞아요. 많이 욕심 많아졌네요. 옛날에는 막 그런 그 돈 관심 없는 척하고 돈이 아니죠. 네. 제가 돈이라 했습니까? 일이다. 중계의 기회. 그게 곧 돈 아닙니까? 돈은 뒤로 얘기하시죠. 그것도 좋아요. 네. 근데 뭐 그 옛날에 몇 년 전에는 그 A 매치 뭐 경기하고 네. 국가대표 경기하고 네. 있는데 제대로 대우 안 해준다고 막 이렇게 화도 내고 좀 그랬었잖아요. 제가요? 네. 많이 섭섭해하지 않았었나요? 국가대표 할 때는 섭섭 안 했는데요? 국가대표 말고 끝나고 다른 거. 끝나고 나서. 그럼 개차반 됐잖아요. 한 달에 한 번 중계하는데 국가대표 중계하다 갑자기 K리그 한 달에 한 번 그렇지. 중계하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거는 좀 격차 크지. 그럼.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입부 마무리하고요. 이제 주간 가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그 사이에 아자르가 은퇴글을 올렸나 봐요. 그래요? 본인 SNS에. 그거는 여러분 내일 아침에 축구나 아니면 다른 컨텐츠로 소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또 아자르 정도면 또 당연히 다룰 만한 참 이 아저씨도 근데 커리어가 딴 리그 못 가나? 뭐 쉽지 않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럴 바에 은퇴지. 그 성향 자체는. 이게 사람마다 커리어를 끝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선수도 있고, 야 여기서 끝내자 뭐 하는 사람도 있는 거 같은데 레알은 진짜 돈 버렸네. 완전 버린 거지. 진짜 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다 버린 거지. 스카우트 어떡하냐. 강추한 스카우트 있을 텐데 분명히 내부에. 여튼 아니 이걸 강추 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 아자르가 사실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근데 생각 또 못했으니까. 그 와중에 또 이제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선에 있는 스카우트들은 얘는 이래서 안 된다고 하는 스카우트 있었겠지. 또 있었을 거야. 누군가는. 이래서 생활을 봐야 된다니까. 그래, 진짜 중요해. 선수들 영입할 때 천천히 영입해야 되고 맞아. 그 어디 사나 그리고 뭘 이제 평판은 어떠나 막 이런 중요해. 거. 네. 그리고 뭐- 나는 시그널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거든. 아니 왜 아자르는. 나중에 보니까 인터뷰에 나왔더만. 첼시에서 헤드 아니 같은 거. 아예 트레이닝 같은 걸 안 했대잖아. 그러니까 그건 난 전혀 몰랐지. 어릴 때는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보통 천재는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놀고 먹는데도 그 정도로 했던 거 보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참 그 되게 인상 깊게 본 영화가 있는데 드래프트라고. 드래프트. 예, 이게 이제 NFL 미식 축구 선수도 형 최근에 봐서 막 드래프트하는데. 재밌게 봤다고 하지 않았어? 최근에 아니었어요. 최근 몇 년 아니었나? 됐어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케빈 코스트너 나와가지고 이제 선수를 막 영입한다, 뭐 한다 이렇게 그딴 해서 거였구나. 맞아, 알아보는 건데. 쿼터백이었지 형 얘기한 거. 근데 또 그 쿼터백을 영입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선수에 대해서 조금 찝찝한 거야. 그래서 딱 이렇게 이것저것 다 알아봤지. 근데 쿼터백이면 그 팀의 되게 중심되는 선수인데 핵심이잖아. 그 선수가 이제 뽑으려면 1순위를 뽑을 수 있었어. 근데 뭔가 좀 찝찝해가지고 이것저것 알아보니까 그 선수가 생일 때 팀 동료들이 아무도 안 간 거야. 그러니까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교우 관계가 원만하지 않아. 그래서 그 선수를 안 뽑았어. 아. 그런 것도 되게 이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평판에 포인트지. 들어가는 거지.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어떤 선수 영입하려고 그랬는데 구단 선수들이 이례적으로 구단을 찾아가서 안 됩니다. 이 선수는 안 됩니다. 우리랑 어울릴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강합니다. 해가지고 무산된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래. 어쨌든 아자르 얘기는 내일 또 여러분 아침에 축구에서 다루면 되니까 그거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오후 히든풋볼에 불어가 가능한 유청한테 부탁해서 현지 좀 좋아요. 반응을 좀 수급해 오겠습니다. 그 뉴스를 빠르게 그 정도 네. 다루고 또 디테일한 건 또 힙스에서 보면 되니까. 자, 주간 가십으로 가겠습니다. 이적설이 나고 있는 선수를 체크를 해볼게요. 네투, 미토마, 그 다음에 클럽으로 봤을 땐 바이언, 첼시, 거기에
토니 얘기를 뜯어서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드로 네투. 네투는 오늘 아침에도 잠깐 다루긴 했었는데 이 달려들고 있는 팀은 당연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윙어 자원 중에 네투는 아마 지금 폼만 놓고 보면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도 이상하지 않죠. 엄청나게 잘합니다. 꽤는 아니고 조금 침을 발라보려고 했었던 팀은 아스날. 최근에 링크나고 있는 팀 리버풀, 뭐 토트넘, 빌라 뭐 이런 팀들이 달라붙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이 선수는 그냥 1,000억 넘어갈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나요? 네투 1,000억. 근데 지금 유일한 단점은 부상 아닌가요? 큰 부상 이슈가 있었지. 그게 이제 아쉬운. 그 나이도 어려. 00년생이야. 근데 이제 부상이 되게 무서운 게 뭐 아자르도 부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가 몰랐던 거잖아요. 그 그죠? 사실을. 그래서 그 리스 제임스 얘기를 좀 하면 리제. 최근에 이제 명섭이. 이슬기랑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슬기가 리스 제임스 무조건 팔아야 된다. 그렇게 1년에 한 7경기, 8경기 뛰면서 아무리 잘해도 팀에 도움이 안 되면 골치 아프지. 근데 이걸 나는 야 그래도 리스 제임스 잘하잖아. 나오면 잘하잖아. 그러니까 그럼 나오면 잘하면 뭐해? 안 나오는데.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첼시를 상징하는 선수고 그 걔한테 주장 준 거에 대해서도 되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더라고. 그 첼시 팬들 중에서도 리스 제임스를 좋아하지만 너무 못 나오는 선수에게 주장 완장을 준 게 아니냐고 얘기하는 분들이 없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부상에 대해서 저는 되게 이게 어쨌든 운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감지할 수 없지만 그치. 네투는 뭐 유일한 지금 리스크는 부상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부상 리스크 있는 선수는 좀 부담스럽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에 제가 이제 아스날의 수뇌부예요. 돈을 넉넉하게 쓸 수 있어요? 그럼 1바로 네투 지릅니다. 아하, 한 번은. 일반 네투다. 근데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필요하죠, 지금. 예. 워낙 그 자리에 선수가 없으니까. 특히나 사카 말고는 그 자리에 없고 네투는 좌우가 다 돼요. 왼쪽 가 있으면 그냥 해서 크로스 올리고 오른쪽은 꺾어서 때리고 그래서 저는 좋다고 봅니다. 형은 네투 1,000억 이상 지를 만하다고 보나요? 일단 나이가 좋고 그리고 이제 큰 부상은 있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꾸준하게 뛰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는 한 번쯤은 뭐 한 4, 5년 쓴다, 전성기 쓴다라고 봤을 때는 1,000억은 아깝지 않죠. 아깝지 않다. 네. 돈이 있다라는 전제 아래. 어디로 갈 것 같아요? 일단 겨울에는 안 움직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여름에 간다면? 누가 나가야 들어가는 지금 대부분 그 상황이잖아요. 뭐 리버풀에 살라가 나가면 리버풀은 그렇고 네. 아스날은 그냥 들어오면 됩니다. 그냥 들어오면 돼요? 그럼요. 누가 하면 나가야 돼요. 어쨌든 밀려서. 아니야. 원래 그 자리를 그냥 찾고 있었어. 그럼 그 한 칸씩 미루면 돼? 아니, 말 좀 뛴 선수 근데 네투가 주전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그게 이제 생기지. 문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왼쪽에는 마르티넬리랑 트로사르가 있어. 오른쪽에는 사카가 있어요. 있어. 네. 한 자리를 비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 트로사르가 애매해지죠. 이제 그러니까 나머지 3명은 알아서 돌아갈 거야. 사카는 붙박이 주전이고. 물론 뭐 많으면 좋겠지만 예. 어쨌든 그 주전 그것도 좀 중요하잖아요. 네투도 생각을 할 거 아니야. 가면 내가 풀타임 주전까지는 아리까리 할 수 있겠는데? 근데 리버풀은 살라 나가. 그러면 이거 내 자리? 뿅 되지. 그러니까 선수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건 살라가 나간다는 게 전제돼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치면 리버풀은 매력적이지. 아주 매력적이죠. 그렇지. 그거 이제 선수 성향에 따라 다르지. 이제 아스널을 되게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밝히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거잖아요. 선호도는. 다 자기 팀이 주전이라고 지금 보면. 왜냐하면 그만큼 네투가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이 선수가 매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순간 윙포워드가 필요한 팀들은 다 가져가고 싶을 거예요. 네. 자, 네투 다음 보겠습니다. 미토마. 자, 이 미토마가 사실 공신력이 크지 않은 곳들에서 링크들이 좀 있는데 뭐 맨유, 맨시티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들 뭐 대단한 공신력을 가진 팀들은 그 언론들은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보겠습니다. 미토마가 어디까지 가능하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브라이튼이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잘할 수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당장 지금 브라이튼이 조금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지금 부상이랑 이런 선수 때문에 라인업이 거의 매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데차르비 감독이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저는 한 단계 스텝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해요. 팀을 업그레이드. 뭐 그러면- 리그로 옮길 수도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팀을 조금 더 위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완전 상위권 팀에 가면 주전은 안 되겠죠. 당연히 그 후반에 분위기 전환용 정도로 쓰일 수는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막 빅클럽 주전까지는 쉽지 않다. 지금 디애슬레틱 얘기를 보면 재계약 시도 중이고 브라이튼이 아마도 성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
저는 재계약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브라이튼이라는 팀의 지금 가능성이랑 미토마가 팀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으로 봤을 때 그냥 둘이 같이 가는 게 제일 해피하다라고 보이는데 형은 만약에 미토마가 이적을 한다. 그럼 어디까지 가능하다? 26의 나이에 이적을 한다. 빅클럽은 못 가요. 아, 가기 힘들다? 네, 빅클럽은 못 가다. 네. 27 김민재도 했는데. 포지션이 다르죠. 센터백이랑 또 윙퍼도 좀 다르다. 그렇습니다. 이제 가도 뭐 두 번째 선수겠죠. 그 자리에. 퍼스트로 가긴 어렵다. 네. 저도 저는 그렇게 본인이 내려놓으면 난 빅클럽도 갈 수 있다고 봐. 서브급으로. 근데 주전 스타일상 이제 분위기 딱 적시적소에 쓰이지 이거를 계속 한 시즌 내내 계속 끌고 가기는 어렵다는 거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미토마는 저는 브라이튼이랑 계약을 그냥 다시 연장하는 게 가장 서로가 좋지 않나? 근데 저는 되게 잘하는 선수고 되게 괜찮아. 특이한 선수, 약간 특이점이 있어서 네. 매력적인 선수라고 있죠. 생각을 해요. 뭐 이 선수가 굳이 일본 선수로 해서 우리가 막 평가 절하할 필요는 절대 없고. 그쵸. 확실히 캐릭터가 있어서 네. 증명도 하고 있고 지금. 자, 그다음 바이에른 뮌헨은 사실 영입해야 되는 포지션이 많습니다. 우측 사이드백 필요하고 센터백 지금 비상. 그다음에 6번 필요하고요. 윙 포워드들 애매합니다. 이 정도는 뭐 다 필요하지. 근데 진짜 거의 대부분 다 필요하긴 해요. 자, 이런 상황에 지금 뭐 역시 공신력이랑 별개로 알폰소 데이비스 링크가 다른 팀이랑 조금 나고 있고 그 결과적으로는 제롬 보아탱 영입이 이제 불발. 뭐 지금 관련된 뉴스에서는 뭐 무스타피 이름이 오고 가는데 그건 이제 바이언이 별로 안 좋아한다 뭐 이런 쪽으로 나니까 어쨌든 센터백이 필요한 건 맞아. 아 이게 어렵다. 바이언이 진짜 어려운 팀인 게 네. 백업을 구하는 게 진짜 그러니까 본인이 인정을 하는 선수밖에 데려올 수 없잖아요. 슈퍼모팅. 그리고 항상 노이어의 백업으로 뛰어왔던 지금은 올라이지만 그래 몇 명 더 있었어요. 예, 역사가 맞아요. 있어요. 이런 선수를 영입하는 게 난 더 어렵다고 봐. 이 주전급 선수들은 그냥 너 오면 우리 팀 대우해줘. 김민지처럼 PPT 하면서 이렇게 뛸 거야. 너 이렇게 쓸 거야. 데려올 수 오히려 더 쉬워. 근데 백업 뭘 어떻게 설득해야 돼? 본인이 인정 안 하면 못 데려와. 이게 지금 뭐 아까 얘기 나온 게 무스타피 바이언이 무스타피를 원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이름 한 줄 나왔어요. 센터백이 필요하긴 하니까. 바이언 지금 어쨌든 링크가 난 선수는 알폰소 데이비스인데 이 선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바이언에 있지 않을까. 요즘에 이번 시즌이나 최근에 보면 폰지가 부상당한 이후에 영 좀 본인의 원래 기량이 좀 덜 나오는 느낌이긴 해요. 근데 저는 알라바도 여기서 은퇴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 하긴. 초창기에는. 근데 결국은 레알로 가고 싶다고 해서 가서 지금 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독일 국적인 선수도 가는데 레알로. 토니 크로스 뭐 이런 케이스도 네, 있었고. 있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예. 독일 국적이 아닌 선수들은 이건 속 알 수 없다고 봐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첼시는 공격수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오펜다. 오펜다 어때요? 좀 봐야죠 더. 잘하고 있긴 한데 이제 입성한 선수고 라이프치히에서 좀 더 확인해야 되는데 확실히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속도도 네. 좋고 능력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성급하게 데려오면 안 돼. 그리고 첼시 독일에서 리그에서 데려온다? 뭐 누구 있습니까? 성공한 선수. 베르너가 최근에. 생각나네요, 갑자기. 네. 잘 없죠? 카야브레츠. 그러니까 쉽지 않아. 좀 더 봐야 돼. 안 되지. 독일 공격수. 독일에서 데리고 온 공격수가 성공한 사례가 있나? 네. 잘 없지. 잘 없어? 없어. 이제 어쨌든 공격수 링크가 나고 있는 거는 오펜다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반 토니 얘기 있고요. 그다음에 오시멘도 얘기가 있습니다. 오시멘이 압도적이지. 압도적이지. 된다고 하면 오시멘이지. 데려올 수 있으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뭐 기라시는 왠지 내가 추천했지만 이쪽은 좀 안 맞을 것 같아. 그러니까 다 두 시즌은 솔직히 좀 해야 되지 않나? 한 시즌 반짝은 너무 위험하지 않나? 잘해도 어느 정도 잘해야지 갑자기 이래버리면 이거 그냥 개뽀로 터진 시즌이구나라고 해서 오히려 그러니까. 더 물러나게 된다니까. 맞아. 네. 지금 뭐 분데스에서 넘어와서 잘했던 선수 소니랑 그다음에 가봉맨도 있긴 있구나. 네. 그러네. 우리가 손흥민을 좀 그냥 논외로 생각하고 그러네. 있었네. 저는 첼시 얘기했어요. 첼시. 첼시 그래. 첼시 내에서는 없지. 네. 왜냐면 좀 안 됐던 케이스가 먼저 기억나니까. 그 이전에 독일 선수 잘했던 건 발락. 예. 그거 말고는 조금 없는 느낌. 첼시는 공격수 저라면 어떤 돈을 써서라도 좀 오시멘을 데려오는 게 낫지 않나. 무조건 1번 데려와야 돼. 또 애매하게 2번, 3번 가면 안 돼. 그리고 제발 건강한 선수 좀 그렇지. 데려오자. 안 다치는 선수. 진짜 너무 많이 다쳐서 이거는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겠고.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지만 네. 은쿤쿠가 잘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뭐 부상으로 지금 뛰고 있는 걸 건강이 더 중요해. 못 첼시는 보니까. 실력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더 중요해. 아니 1,000억 주고 데려오면 뭐해. 지금 은쿤쿠 첼시에서 어느 정도 할지 감도 안 와요. 아직 사실. 모르죠. 잘할 거라고 예상을 하는 거지. 봐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아이반 톤인데, 이게 이제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선수가 나이가 아주 어린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이슈가 있었죠. 그 본인 경기 관련된 승리 배팅 있어서 지금 자격 정지 상태입니다.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링크가 나오고 있는 팀이 아스날도 있고 토트넘도 있고 있는데 아스날이 지금 얘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두 분이 보셨을 때 형 둘이 아스날의 수뇌부야. 그러면 이런 이슈가 있는 토니를 데려옵니까? 안 데려옵니까? 상관없죠. 상관없다. 데려온다. 네. 뭐 실력만 보장된다면 문제 없다. 아, 징계 받고 왔잖아요. 그건 네. 이제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고. 네. 데려온다. 아, 이게 뭐 승부조작급의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개념이 다르죠. 네, 개념이 좀 다른 건데 완전 다르죠.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문제 없다. 네. 저도 합당한 징계를 받았으면 실력만 지금 유지가 된다면 쉰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성실하게 본인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면 예. 그런 것도 아까 말했던 검증이 필요한 거지. 아. 이놈이 이제 쉰다고 띵까띵까 놀았냐 예. 아니면 뭐 열심히 했냐 그래도 다시 한번 재기하기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을 좀 확인을 해야 되고 계속 체크를 한다면 넌 뭐 충분히 데려올 수 있다. 근데 가격이 문제지. 가격 비쌀 거야. 변수가 많은 선수고 그치. 만약에 좀 이 선수가 알려진 바로는 뭐 진짜 도박에 미쳐 있다. 도박을 좀 끊기 힘들다. 이런 식의 사생활이면은 포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죠.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제가 봤을 때 실력보다는 이 사생활적인 면에서의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네. 추적 관찰. 네. 추적 관찰 필요하지. 진짜. 네. 아, 진짜 추적 관찰 필요해요. 그래, 그건 맞아. 아 도박 못 끊지 않나? 쉽지 않지. 영원히 못 끊지 않아. 언젠가 다시 하지 않을까? 은퇴하고 나서 다시 하지 않을까? 아, 그건 상관없지. 은퇴하고 나서 뭐 뭐 그건 지 알아서 하는 거고. 상관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언젠가 위험성이 있는 거잖아. 위험성이 있지. 근데 이거 옛날에 뭐 루니도 몇 억씩 꼬랐잖아. 그랬었지. 근데, 그랬다가 그 표정 있잖아. 그 터널에서 서 있는데 마탱이 간 표정으로 서 있는 거. 근데 어느 정도냐 이거지. 아. 어느 정도냐. 그치 모르지 우리가 그 정도까지 그냥 이걸 했다라고만 알고 있는 우리 거지. 주위에도 여기서 보면 하우스 다니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연예인이고 운동선수고. 아이, 많아. 많아요. 요즘 많아요? 뭐 약간 네. 막 번지고 있다며. 그래. 지방 쪽으로. 엄청. 하우스. 아 진짜? 제주도에 무지하게 많대. 또 그래? 아래쪽에 많다. 진짜 많대. 옛날에 있었다는 소리 들었는데 요즘 요즘은 정말 많대요. 난참 이게 다른 거는 다 이해하려고 하는데 나는 해도 재미가 없던데. 그것도 뭐 또 그런 쪽에 흥미가 있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그렇게 있고 많다는 그렇겠지. 것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아니야? 그치. 난 그런 게임 해도 재미가 없던데. 근데 그거 진짜 한번 빠지면 중독되면 진짜 쉽지 않나 봐.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독 안 되는 성격도 복이야. 그렇지. 그런 거에 영 별 관심이 없고 그런 것도 나도 빨리 진료해서 뭐 카지노 좀 해도 좀 하다가 아유 재미없어 나는 그냥 가야지 재미가 없. 그러니까 잠깐 재밌다가 지겨워 이제 한 시간 하면 못 하겠어. 근데 또 그거에 한번 몰입하면 또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는 네투가 1순위인데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 네투가 영입이 안 됐어요. 그럼 토니를 심각하게 고려는 해봐야 된다. 왜냐면 아스날 공격수가 필요하긴 해요. 앞쪽에 포워드가. 그럼 제수스는 사실 측면에도 가능하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근데 이제 좀 걸리긴 하죠. 은케티아 아웃. 은케티아는 좀 어디로 가야 돼요? 은케티아는 뭐 알아서 하겠죠. 뭐 알나스를 가서 돈 버는 것도 괜찮아요. 약간 괜찮은데? 그럼 왜냐면 그림이? 이종류 좀 챙겨주고. 은케티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골 넣어야 넣는 선수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기 힘든 그치. 선수라고 저도 봅니다. 뭐 한 3, 400억 아니면 한 5, 600억 주고서 이렇게 하면 또 괜찮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어쨌든 이렇게 이적설 있는 선수들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환영 복귀해서 히든풋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내일도 환영은 나오고 원래 이제 환영 돌아왔으니까 정상대로 저희는 히든풋볼을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